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경북 고령까지 번졌습니다. 현재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져 있고 인근 마을 주민과 요양원 환자 등 300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현 기자,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북 고령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계속된 산불로 이곳은 희뿌연 연기로 뒤덮여 있는데요. 날이 밝자 진화 헬기가 속속 투입되고 간간히 비도 내리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고령군 신촌리와 핫가리 주민 20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인근 요양원과 양로원 환자 69명도 안전한 장소로 이송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지금까지 피해 면적이 3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산불이 난 것은 어제 오후 2시쯤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야산입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시작된 불길은 강한 남서풍을 타고 경북 고령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오후 산불 3단계와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산불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평균 풍속이 초속 10m일 때 내리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가용 인력과 진화 헬기가 총 동원됩니다. 소방청도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면서 대구와 울산 등 인근 5개 자치단체에서 펌프차와 물탱크차 39대를 지원받아 배치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정오까지 불길을 잡는 게 목표라며 헬기 47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령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간의 협상이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자세한 협상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양측은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대응책을 발표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나라가 가진 첫 협상이 약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구체적 회담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다음 협상을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에서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Стороны определили ряд приоритетных тем, по которым наметились определенные решения.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역업자들은 외화 수입의 80%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증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유럽 국가들이 취한 러시아 항공기 비행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등 36개국 항공사들의 러시아로의 항공편 운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독일과 벨기에 정부도 어제 자국민들에게 서둘러 러시아를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 의회는 어제 자국민이 원하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입에 올린 상황에서 미국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에 추가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며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든 데 대해 미국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And we think provocative rhetoric like this regarding nuclear weapons is dangerous, adds to the risk of miscalculation, should be avoided, and will not indulge in it. 미국은 또 다른 대러 추가 제재도 내놨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혹은 미국인이 보유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동결된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루블의 평가 절하를 막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차단하고 푸틴 대통령과 정치권의 불법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국부펀드를 제재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자금 마련을 더 어렵게 하자는 목적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현지 시각 28일 상장된 러시아 기업들의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러시아가 각종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를 규제를 검토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주 UN 러시아 대표부 소속 외교관 12명에게 정보요원 신분으로 스파이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오는 7일까지 미국을 떠나라며 추방을 통보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왔다는 비난을 받는 벨라루스에선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내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뒤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당초 경제 개선과 코로나 극복의 연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외교 정책으로 무게축이 옮겨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50인 이상 모임이나 집회에서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시행도 중단됩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PC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모든 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입소자를 면회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50인 이상 모임이나 집회, 행사 등에서도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방역 패스 완화 조치가 50명에서 299명까지의 행사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행하는 행사라든지 수련회 같은 행사에서 다소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잠정 중단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중단으로 보건소 업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면 도입됐던 방역 패스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일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형평성 문제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점도 방역 패스 잠정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변이 발생과 오미크론 유행 상황 등에 따라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13만 8,935명, 해외 유입 58명으로 모두 13만 8,9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재택치료 환자는 79만 2,49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2명 늘어 72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12명 늘어 치명률은 0.25%입니다.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영남을 순회한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와 함께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대규모 유세를 계획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을 순회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며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한다면 한다. 근데 좀 닮은 사람은 있어 보이잖아요. 이재명은 박 전 대통령과 닮은 추진력으로 민생 실용 정책을 과감히 실행하겠다고 했고 통합정치, 정치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통합의 정치하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이재명 후보는 좋은 정책이면 좌우를 가리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는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민심에 이번만큼은 다른 선택을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지역 공약으론 영호남을 이어 수도권과 맞먹는 경제 권역을 만들겠다는 남부 수도권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지방에 산업을 배치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교육기관 지원도 강화해 싱가포르 같은 독립적인 경제벨트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의 노령 유권자들을 겨냥해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 명동에서 3.1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열겠다는 주제로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동해안 벨트를 따라서 강원도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오늘은 현충원에 참배한 뒤에 대학가를 돌면서 유세를 진행합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강원의 외손이라며 지역을 훑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단일화 결렬에 대한 언급은 꺼내지 않고 철저히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가재, 개, 붕어, 가분개로하느냐?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민주당과 현 정부의 안보관을 집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도발이란 말을 못합니다. 이 민주당 정권은. 이 사람들 왜 이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운동권 정권이라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튼튼한 안보를 내세웠습니다. 접경 지역인 강원 민심에 호소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강원도를 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하고 GTX 노선을 춘천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당일 투표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유세 지역 곳곳에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서울 현충원에 참배한 뒤 대학가인 신촌 등에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강 후보를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 후보는 승자독식 양당 체제를 깨자고 주장했고 안 후보는 가장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송락규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대로 대선이 끝나면 더 처절한 진흙탕 정치를 5년 내내 보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은 좋은데 정의당이 작아서 문제라는 사람들이 많더라면서 거대 양당 체제에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냐고 물었습니다. 또 심상정에게 주는 표가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열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강화하고 세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표가 될 겁니다. 심 후보는 3일절인 오늘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호남권 유세에서 오직 상대방을 낙선시키려고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선택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떨어뜨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안 후보는 또 대통령이 부도덕하면 국민들은 파탄에 빠진다고 양강 후보의 도덕성을 겨냥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3번 뛰었다며 완주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은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고 이어령 전 장관 빈소를 조문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내 대형 통신사들도 안전사고를 막겠다면서 1인 작업을 2인 1조 작업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대형 통신사가 추가되는 부담을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신사의 인터넷선을 가정집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대개는 통신사 측과 계약을 맺은 개인업자 혼자 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규정이 강화되자 통신사들은 작업보조원을 반드시 두도록 하며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했습니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차량을 공제를 하고 작업자가 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는 추가된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LG U+는 추가 인건비를 작업 한 건당 8,800원가량으로 책정해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통신 3사 중 가장 적습니다. 평균 작업 건수를 감안하면 한 달 1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청업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누가 와서 일하겠냐고 말합니다. 이거를 하러 오겠다 뭐 이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나머지 금액은 너희가 부담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보조원을 구하지 못하면 2인 1조 작업 규정을 못 지키는 상황. 작업이 미뤄지는 곳이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은 인터넷 연결이 보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새로 올라간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인터넷이 전혀 개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날짜를 가입자분들한테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유플러스는 일용직 표준 인건비에다 대강의 작업 시간을 산정해 단가를 책정했으며 구인난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급을 받은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도 원청이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떠넘기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LG유플러스는 전국의 700여 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상황을 파악해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천연가스관 사업을 중단시키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드스트림 2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프로젝트입니다. 발트해 해저를 지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가스관인데요. 노드스트림 1과 함께 해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1,100억 입방미터를 유럽에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매년 1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독일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해 완공한 이 사업의 승인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No certification of the pipeline can now take place. And without this certification, Nord Stream 2 cannot go into operation. 하지만 독일의 이번 결정으로 유럽의 가스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 제재에 동참은 하지만 이 가스관을 완전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원전에서 발을된 독일에게 러시아 가스 확보는 생존의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아즈미노시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 나카고미 스님의 겨울 아침은 특별합니다. 아침 6시,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갔지만 그의 찬물 목욕 수행을 시작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스님의 겨울 일상입니다. 특히 2년 전부터는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매일 아침 20분 정도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도 시작했습니다. そういう人たちが少しでもまた平穏な日が戻ってきたら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やっております. 실제로 스님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케가와 씨 부부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다녔던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부부는 심각하게 울적했는데 스님의 영상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합니다. 水をかぶって他人を思うっていう姿がすごいなって。今日も一日頑張ろうとか、もう力もらえてますね. 스님의 독특한 겨울 수행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춘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공연입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상반신을 뒤로 젖혀 땅에 닿을 듯한 동작을 선보이는데요. 건강에 좋은 동작이라며 훈련되지 않은 시청자들도 이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몸을 운동기구에 걸친 채 훌라후프를 돌리기도 하고 발가락으로 후드티를 벗습니다. 물구나무를 선 뒤 다리를 뒤로 젖히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동작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러 부상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比如在前屈的时候，一般可以特别好的情况下可以达到90度，后伸呢一般是不能超过40度的，还有一个左右旋转都是一般不超过40度的。如果超过这个范围啊，那么就会造成损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러한 비정상적인 동작보다는 일상적인 가사노동이 오히려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케냐 인도양의 해안에 끝없이 밀려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가운데 특히 슬리퍼들이 많습니다. So trashes come from even as far as from India, Philippines, you understand, to over here. So sometimes we are shocked. 오션솔이라는 재활용 업체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아오는 슬리퍼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서 다채로운 조각품과 장난감으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슬리퍼 가운데 특히 플립플롭이 많다고 합니다.
We receive weekly. We receive about 1.2 tons a week. So turn these ones into months and then into year. Actually, it's more than 40 tons or. 이 업체에서만 연간 최대 100만 개의 버려진 슬리퍼를 재활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자연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플랑크톤부터 큰 고래까지 거의 모든 해양 생물의 체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에 직면한 지구촌에 오션솔 같은 업체가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해왔는데요. 한때 쇄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였던 이 조치가 오늘부터 완화되면서 격리 기간도 단축됐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수도권에 있는 한 일본어 학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전만 해도 외국인 유학생 400여 명이 다녔는데 현재 남은 학생은 40명,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学生さんの学費をいただいて運営してますので、学生さんが入ってこなければ学校としても運営はできな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해오던 외국인 신규 입국 규제의 영향 때문인데 이 조치가 오늘부터 완화됐습니다. 3,500명 수준이던 하루 입국자 수를 5,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길게는 열흘 정도였던 격리 기간도 백신 접종 등의 조건을 걸어 사흘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단 외국인이 신규 입국 비자를 받으려면 일본에 있는 학교나 회사 등 수용기관이 사전에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때인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을 시작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오미크론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빗장은 다시 굳게 걸렸고 제발 적당히 하라며 참다 못한 외국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지난해 입국한 유학생은 코로나 사태 전에 10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체류 자격을 인정받고도 지금까지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은 유학생만 약 15만 명, 기능 실습생은 약 13만 명에 이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정상 개최된 건데요. 주최 측은 러시아관의 운영을 금지했고 유일한 우크라이나 업체는 끝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제 모습으로 돌아온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관람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참여 기업 수는 20-30% 줄었지만 그동안 활동이 힘들었던 업체와 관람객들은 활기가 넘칩니다. 모바일 강국인 한국은 삼성과 SK텔레콤, KT를 필두로 100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모든 산업,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도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생기업관 한켠에 있는 전시 부스가 비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일하게 참가가 예정되어 있던 업체는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We were here all day yesterday too, probably for about 5 hours. Yeah, and they didn't come. Yeah, and we just got here this morning, and we haven't seen anyone either. 러시아 업체들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개별 참가는 가능했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로 통신과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아예 참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전시회를 주관하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전시장 내 러시아관 운영을 금지시켰습니다. 연결성의 촉발이란 주제로 열린 MWC는 5G와 핀테크, 인공지능 등 모바일 분야 신기술을 선보이며 오는 3일까지 계속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바다의 야생동물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낚시 용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잘못된 낚시 행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희슬 기자입니다. 울산 온산공단 앞바다.
도요목 갈매기과에 속하는 하얀 제갈매기가 날지 못한 채 방파제에서 뒤뚱거립니다. 야생동물 구조사가 다급히 제갈매기를 구출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몸에 낚싯줄과 인공 미끼가 감겨 있는 상태. 수의사가 갈매기를 치료해 간신히 살려냈지만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낚싯바늘이 안으로 내려가면서 뭐 식도나 위나 이런 부분에 천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좀 예후가 좋지는 않고. 지난해 여름에는 낚싯줄을 삼킨 자라 2마리가 구조됐습니다. 낚싯바늘이 자라 입에 들어가 목까지 걸렸는데 겨우 수술로 제거해 완치됐습니다.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바다의 1순위 가해자 낚시용품. 낚싯바늘에 걸린 먹이를 삼켜 납중독에 걸리고 폐 어구에 몸이 감기는 피해는 물범과 수달 등 멸종위기 보호종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8년 850만 명이던 낚시 인구가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낚시 폐어구에 의한 야생동물 조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새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방사선 촬영을 해보면 대부분이 낚싯바늘이에요. 이 들어오는 거는 아마 일부분인 것 같고 아마 야생에 나가면 낚싯바늘에 이렇게 노출되는 아마 조류들이 안에 많을 거예요. 잘못된 낚시 활동과 해양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가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3일절이 오늘은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방에 5mm 안팎이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와 쌓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적어 건조특보는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경상도를 중심으로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는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미세먼지 예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강릉과 광주가 14도, 대구와 포항, 울산은 16도까지 올라 오늘까지는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서울 내일 아침에는 영하 2도, 모레 아침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